검진받고 오히려 병 얻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센터를 찾아온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하신 말씀입니다. 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 후에 찾아온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소견이라는 말 한마디에 며칠 밤을 뒤척이신 적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자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을 들여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검사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시니어 회복지원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 강노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입장과 편에 서서 우리나라 검진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센터를 찾아온 83세 오분이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분이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식들 다 키우고 손주들 돌봐주고 여전히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는 활기찬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병원 전광판 광고를 보셨답니다. 고령층 필수 심장 정밀 패키지 380만 원, 심장 CT, 관상동맥 조형, 심장 초음파까지 한 번에. 그 순간 분이 어르신은 생각하셨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한 번쯤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심장에 아무 문제 없던 분이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3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정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검사 당일 분이 어르신은 새벽부터 금식하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차가운 검사실을 돌아다니며 조영제를 맞고 숨을 참고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따랐죠. 그런데 며칠 뒤 상담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관상동맥에 애매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2, 3개월 뒤 다시 찍어보죠. 그 순간 분이 어르신은 생각하셨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한 번쯤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심장에 아무 문제 없던 분이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3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정하셨어요.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검사 당일 분이 어르신은 새벽부터 금식하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차가운 검사실을 돌아다니며 조영제를 맞고 숨을 참고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따랐죠. 그런데 며칠 뒤 상담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관상동맥에 애매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2, 3개월 뒤 다시 찍어보죠. 그날부터 분이 어르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버스를 타도 가슴이 답답한 것 같고 조금만 숨이 차도 혹시 심장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웠답니다. 식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총 3번의 추가 검사를 받았고 매번 수십만 원씩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돈만 210만 원이 넘었어요. 결국 마지막 검사 결과는 뭐였을까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노인분들에게 흔한 혈관 석회화 흔적일 뿐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에요. 분이 어르신은 우리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더 아플 뻔했어요. 9개월 동안 난 죽음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무섭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검진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진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일정 연령이 지나면 검진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센터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 신말자 어르신이십니다. 말자 어르신은 평생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매년 빠짐없이 국가검진을 받으시고 추가로 종합검진까지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기준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말자 어르신은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초음파도 하고 CT도 찍고 혈액 정밀 검사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직 검사 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강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자 어르신은 원래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편이었는데 항생제가 장내 환경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 설사와 복통에 시달리셨고 체중이 8kg 가까이 빠졌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려워지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죠. 정작 원래 문제였던 간 수치는 뭐였을까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시적 상승이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자 어르신은 건강했던 몸을 잃어버렸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2세 오예순 어르신입니다. 예순 어르신은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약을 처방했습니다.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이었죠. 예순 어르신은 성실하게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리 근육이 자주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외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약의 부작용이었어요. 약을 끊고 나니 서서히 좋아졌지만 그 사이에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검진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진짜 필요한 검진을 제대로 받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시간과 돈, 그리고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기준은 대부분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0대, 50대의 몸과 70대, 80대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검진 현장에서는 이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가 넘은 분들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다소 높은 편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치료가 나이 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 이런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가 있어요. 노년층에서 흔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소견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소견이라는 말만 듣고 크게 불안해하시는데요. 첫째, 폐의 작은 흉터입니다. 이건 오래전 감기나 염증의 흔적일 뿐 치료가 필요 없어요. 둘째, 뇌 백질의 경미한 변화입니다. 60대 이후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죠. 셋째, 관상동맥의 미세 석회화입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고 질병이 아니에요. 이런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CT, MRI 재검사를 계속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검진이 필요하고 어떤 검진은 피해야 할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가 가장 먼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검사는 증상도 없는데 받는 전신 피에트 CT입니다. 피에트 CT라는 검사는 암세포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암 환자가 치료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나 위험 요인 없이 단순히 안심하려고 받는 전신 피에트 CT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피에트 CT 한 번 찍을 때 받는 방사선량은 일반 CT의 10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염증이 있어도 밝게 보이고 근육을 많이 썼어도 밝게 보여서 여기저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조영제 없이 찍는 복부 CT입니다. CT 자체가 나쁜 검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영제 없이 찍으면 장기들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림자처럼 흐릿하게만 보여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영제를 써야 하는데 조영제를 쓰면 방사선량도 올라가고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영제 사용에 신중해야 해요. 셋째, 특별한 증상 없이 받는 뇌 MRI나 뇌 CT입니다. 뇌 검사는 신경학적 CT입니다. 뇌 검사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손발 저림이 계속되거나 두통이 이상할 때 말이죠. 그럴 땐 당연히 찍어야죠.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뇌를 찍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거든요. 작은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뇌 조직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해요. 이건 노화의 일부인데 검사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증상 없이 받는 심장 관련 검사들입니다.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관상동맥 CT 같은 검사들이요. 물론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건 신중해야 해요. 특히 관상동맥 CT는 방사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1회 촬영으로 받는 양이 가슴 엑스레이 수백 장에 해당할 정도예요. 다섯째, 무분별한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종양표지자라는 건 혈액 속에 있는 특정 물질의 농도를 재는 거예요. 암이 있으면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양표지자는 한계가 많아요. 암이 있어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반대로 암이 없어도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기 암은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받아야 하나요? 제가 꼭 챙겨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그것도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매일 재는 겁니다.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계는 3만 원 정도면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매일 재는 습관, 이게 수백만 원짜리 검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검사입니다. 당뇨는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발도 썩고 온갖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혈당 검사는 1년에 한두 번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꼭 받으셔야 해요. 폐경 이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거든요.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골밀도 검사가 간단하고 통증도 없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과 귀가 나빠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방치하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감각 저하는 고립과 우울로 이어지거든요.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 꼭 받으세요.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서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을 잃고 몸도 약해지면서 우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일상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매일의 생활이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구본이 어르신은 올해 92세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빠르게 걷고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비 오는 날도 나가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보니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안 걸으면 오히려 몸이 이상해. 내 다리가 제일 좋은 의사야.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꾸준한 운동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빠르게 걷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식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해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 씹기가 힘들다고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세요. 그럴 땐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 매일 계란 2개씩은 꼭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물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탈수가 되면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나빠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마시는 게 좋아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럼 낮에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면 정말 외롭고 우울해져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활동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송은이 어르신은 76세에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창피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합창단 활동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래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여서 노래 연습하고 가끔 공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대요. 은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활력도 생기고 이게 무슨 약보다 낫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꼭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센터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병원 가실 때 질문 목록을 미리 적어 가세요. 그래야 중요한 걸 빼먹지 않습니다.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이 검사가 제 나이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둘째, 검사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셋째, 이 검사의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넷째, 더 안전한 대체 검사는 없나요? 다섯째,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해도 괜찮나요?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검사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잘 보관하세요. 저는 센터 어르신들께 건강 수첩을 만들어 드려요. 거기에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 특이사항 등을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갈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연령별 검진 간격도 정리해 드릴게요. 60대는 혈압 매일, 혈당 1, 2년마다, 골밀도 2년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70대는 혈압 매일, 혈당 1년마다, 시력과 청력도 1년마다 챙기세요. 80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중심으로 검진하시고 과잉 검진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고, 꾸준히 운동하고, 골고루 잘 먹고, 충분히 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의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거예요. 손주 안아주고, 정원 가꾸고, 친구들과 웃으며 차 마실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에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